갤럭시 쓰시는 분들 메모하실 때 기본 앱인 노트 많이 쓰시죠? 대부분은 이걸 단순한 메모용으로만 사용하고 계실 텐데요. 그렇게 쓰시면 겨우 10% 기능만 쓰고 계신 겁니다. 노트 앱에는 AI가 메모를 정리해주고 사진 속 글자를 3초 만에 텍스트로 바꿔주는 놀라운 기능들이 숨어 있는데요. 오늘은 알고만 있어도 삶의 질이 달라지는 노트 앱의 숨겨진 꿀팁들에 대해 차근차근 알아보겠습니다.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생활에 도움이 되는 꿀팁 보내드릴게요. 여러분도 이런 경험 있으시죠? 전화 받으면서 급하게 적어둔 메모, 나중에 보니까 내가 뭘 쓴 건지 하나도 모르겠고 도움이 되는 책 내용을 종이에 쓰자니 손목은 아프고 시간은 오래 걸리고 이런 답답한 순간들 이제는 노트 앱 하나로 모두 해결됩니다. 바로 시작해 볼게요. 먼저 앱 찾는 법부터 빠르게 알려드릴게요. 홈 화면에서 아래에서 위로 쓸어 올리면 앱스 화면이 나오죠. 아래 보시면 검색창이 있습니다. 검색창에 노트라고 치시면 빨간색 배경에 노트 모양 아이콘이 뜰 텐데요. 이게 바로 삼성 노트입니다. 만약 앱이 없으시다면 플레이스토어에서 삼성 노트 검색해서 설치하시고 꼭 최신 버전으로 업데이트 해주세요. 자, 그럼 꿀팁들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여러분의 답답함을 한 번에 해결해줄 AI 정리 기능입니다. 이런 경험 많으시죠? 병원에서 진료 받으면서 급하게 적어둔 메모, 자식과 통화하며 받아 적은 중요한 내용, 손으로 휘갈겨 쓴 글씨 나중에 보니까 암호 같고 내가 뭘 쓴 거지 하면서 한참 들여다보신 적 있으시죠? 이제 모든 걸 AI가 3초 만에 깔끔하게 정리해 드립니다. 사용법도 정말 간단해요. 먼저 노트 앱을 열어주세요. 하단에 연필 모양 버튼이 보일 텐데요. 눌러보시면 새로운 노트를 추가해서 메모를 할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키보드로 글자를 입력할 수 있는데요. 아래에 다양한 모양의 버튼들 보이시죠? 이걸 툴바라고 부르는데요. 별 모양 아이콘 보이시죠? 바로 이게 AI 기능입니다. 여기를 누르면 여러 메뉴가 나오는데요. 그 중에 자동 서식을 선택해 주세요. 그 다음 회의 노트를 눌러주세요. 자, 보세요. 3초 만에 이렇게 깔끔하게 바뀝니다. 제목도 알아서 만들어주고 중요한 내용은 동그라미 점으로 깔끔하게 정리하고 마치 개인 비서가 정리해 준 것처럼 완벽하죠? 마음에 들면 아래에 덮어쓰기를 눌러주면 끝입니다. 두 번째 꿀팁은 바로 AI 요약 기능입니다. 요즘 안내문을 너무 길게 보낼 때 한눈에 안 들어와서 읽기 힘든 적 많으시죠? 보험회사 안내문, 증권회사 안내문처럼요. 또 관심 있는 분야의 기사들도 많이 읽고 싶지만 정작 시간이 없어서 읽기 힘들 때가 많은데요. 그럴 때는 이 기능을 활용해 보세요. AI가 핵심만 쏙쏙 뽑아서 알려드립니다. 복사해서 붙여 넣으시고 다시 별 모양 버튼을 한번 누르고 요약을 선택하면 끝입니다. 자, 보시면 긴 글이 이렇게 한눈에 들어오는 핵심 내용으로 변하죠? 혹시 너무 간략하게 요약해서 중요한 내용이 빠지는 기분이라면 이렇게 해보세요. 상단의 옵션 아이콘을 누르면 요약 길이를 길게 또는 짧게 조절할 수 있습니다. 그럼 좀 더 자세하게 내용을 정리해서 볼 수 있겠죠? 세 번째는 AI 번역 기능입니다. 생활 속을 가득 채운 영어들을 보면서 이게 뭔 뜻이지 하면서 답답하셨죠? 이제는 AI 번역 기능을 쓰시면 되는데요. 번역할 문장을 입력하거나 복사해서 붙여 넣으시고 아래 별 모양을 눌러서 번역을 눌러주세요. 그러면 번역 언어 선택창이 나오는데요. 번역할 언어를 선택해서 한국어로 번역하시면 됩니다. 만약에 번역할 언어가 보이지 않는다면 아래 언어 추가를 눌러서 번역할 언어를 추가해 주시면 됩니다. 설정하셨다면 이렇게 자동으로 번역이 완료됩니다. 네 번째는 AI 오타 교정인데요. 이런 경험 있으시죠? 가족들한테 보낼 긴 안부 메시지를 작성하거나 병원에서 들은 중요한 내용을 정리해 둘 때 빨리 적느라 오타가 생기고 손떨림 때문에 글자가 엉망이 되어서 이걸 어떻게 고치지 하신 적 있으실 거예요.
특히 음성으로 입력한 후에 이상한 단어로 바뀌어 있거나 사진에서 텍스트를 추출했는데도 글자가 틀려 있을 때 정말 답답한데요. 그럴 때 오타 교정 기능을 쓰시면 한 번에 해결됩니다. 다시 별 모양을 눌러서 철자 및 문법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러면 아래에 바로 수정된 내용이 뜨게 됩니다. 덮어쓰기를 눌러주시면 끝입니다. 참 쉽죠? 자, 여기까지 AI 기능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정리도 해주고 요약도 해주고 번역도 해주고 참 똑똑하죠? 그런데 이번에는 완전히 다른 차원의 편리한 기능이 있습니다. 5번째 꿀팁은 바로 사진 속 글자를 텍스트로 바꾸기입니다. 요즘 많은 정보를 휴대폰 사진으로 찍어 놓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잔뜩 찍어 놓으면 정작 사진들만 많아져서 필요할 때 정보를 찾기에는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내게 필요한 부분만 쏙 뽑아서 따로 저장하고 싶을 때 아주 유용한 기능인데요. 먼저 기본 카메라 앱을 실행하시고요. 책이나 문서를 비춰 보세요. 그럼 화면 우측 하단에 노란색 T 버튼이 나타납니다. 이게 텍스트 인식 버튼인데요. T 버튼을 누르면 메뉴가 나오는데 여기서 노트의 추가를 선택합니다. 그럼 자동으로 삼성 노트가 열리면서 방금 찍은 글자가 텍스트로 쫙 입력이 됩니다. 단 여기서 주의할 점은 빛이 반사되면 글씨가 안 보이니까 빛이 반사되지 않게 찍어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카메라를 너무 흔들지 마시고 글자에 딱 맞춰서 찍으셔야 인식률이 높아집니다. 6번째 꿀팁은 바로 음성 입력 기능입니다. 병원에서 의사 선생님이 설명해준 중요한 내용, 귀로는 들었는데 손으로 메모하기엔 너무 빠르고 복잡하고 TV를 보다가도 메모하다가 내용을 놓치고 결국 다 적지 못한 적 많으시죠? 그럴 때 말소리가 다 글자로 바뀌면 얼마나 좋을까 싶으실 텐데요. 이제는 그게 가능합니다. 오른쪽 위에 있는 플러스 버튼을 눌러보시면 음성 녹음이 있습니다. 이걸 눌러주세요. 처음 사용하는 거라면 오디오 권한 허용창이 뜨는데요. 앱 사용 중에만 허용을 눌러주세요. 알림도 허용을 눌러주세요. 이제 음성으로 메모를 해볼게요. 안녕하세요, 시니어닷컴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네모난 정지 버튼을 누르면 저장이 되는데요. 재생 버튼을 눌러보시면 안녕하세요, 시니어닷컴입니다. 내 음성이 들리게 됩니다. 오른쪽에 있는 목록을 누르시면 이렇게 녹음한 목록이 쭉 뜨는데요. 오른쪽에 있는 T 버튼을 눌러보시면 이렇게 음성이 자동으로 텍스트로 변환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7번째 꿀팁은 바로 텍스트 기능입니다. 가장 기본적인 사용 방법인데요. 이 방법을 익혀두시면 어떤 상황에서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키보드 아이콘 옆에 연필 아이콘을 클릭해 보세요. 그러면 손글씨도 쓸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눌러주시면 다양한 연필 종류와 색깔을 선택하실 수도 있습니다. 글자를 지우고 싶다면 지우개 모양을 눌러서 지워주시면 되고요. 다시 글자를 입력하고 싶을 때는 다시 키보드 아이콘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아래 키보드 툴바를 보시면 좌측에 네모 버튼을 눌러보세요. 그러면 이렇게 체크리스트를 만들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 장을 본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입력을 하고 키보드에 있는 엔터 버튼을 누르면 자동으로 네모 박스가 생기게 됩니다. 오늘 구매할 상품들을 쭉 적어주세요. 이렇게 입력을 한 뒤에 네모 박스를 누르면 색이 연해지면서 박스에 체크가 되는데요. 이런 식으로 체크리스트를 만들어 두시면 장을 볼 때 까먹고 못 사는 경우를 대비할 수 있겠죠? 다음 버튼을 누르면 텍스트 색상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은 글자 배경색을 선택할 수 있고요. 다음에 숫자를 눌러보시면 글자의 크기를 정할 수 있습니다. B라고 적혀 있는 버튼을 눌러보시면 글자를 굵게 만들어 주고요. 그 다음 버튼은 글자의 기울기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다음 버튼을 눌러보시면 글자 아래 밑줄을 칠 수 있고요. 다음 버튼은 글자 가운데에 줄이 쳐집니다. 다음은 글자의 번호를 매기는 기능입니다.
엔터를 치면 2번이 자동으로 나오는 아주 유용한 기능인데요. 그 다음 버튼은 숫자 대신 글머리 기호를 넣어주는 기능입니다. 다음 버튼을 누르면 텍스트 맞춤 정렬도 가능하니까 다양한 곳에 사용할 수 있겠죠. 그리고 이 툴바를 손가락으로 꾹 누른 상태로 이동시키면 이렇게 위치를 바꿀 수 있는데요. 상단이나 하단, 편한 곳에 두고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저장을 할 땐 먼저 제목을 지어줘야 하는데요. 상단에 있는 제목을 터치한 뒤 메모장의 제목을 설정해 주세요. 이렇게 입력을 한 뒤에 좌측 상단에 있는 이 버튼을 눌러줍니다. 한 번 더 눌러주세요. 그럼 이렇게 메모가 저장이 되는데요. 터치를 해보면 방금 입력해둔 메모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100만원짜리 갤럭시 폰으로 전화와 카톡만 하고 계신가요? 그럼 90만원은 그냥 버리신 겁니다. 요즘 난리난 AI 카메라 기능 여러분 폰 안에 다 들어있는데 아무도 안 가르쳐줘서 모르셨죠? 오늘 딱 10분이면 사진 속 모르는 사람 지우기, 약 글씨 크게 복사하기, 김치 외치면 사진 찍히기, 이런 신기한 기능 8가지 전부 버튼 하나하나 천천히 누르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그 전에 구독과 알림 설정 꼭 먼저 눌러주세요. 첫 번째 기능은 필요 없는 사람이나 물건 지우는 기능입니다. 사진을 찍었을 때 배경에 지나가던 사람이나 전선, 쓰레기통 같은 것들이 찍혔을 때 깔끔하게 지울 수 있는 기능입니다. 먼저 갤러리를 들어가세요. 편집할 사진을 선택해 주세요. 연필 모양의 편집 버튼을 누르고 반짝이는 버튼인 포토 어시스트를 눌러줍니다. 연필 모양 오른쪽에 바로 반짝이는 버튼이 있는 경우 바로 눌러주셔도 됩니다. 이제 화면에 보이는 사진에서 지우고 싶은 부분을 손가락으로 길게 눌러주세요. 예를 들어 배경에 있는 사람을 지우고 싶다면 그 사람을 손가락으로 꾹 누르고 있으면 됩니다. 그러면 그 부분이 선택되면서 테두리가 생깁니다. 선택이 잘 되었는지 확인하신 후 지우개 모양 또는 휴지통 모양 아이콘을 찾아 눌러주세요. 잠시 기다리시면 휴대폰이 자동으로 선택한 부분을 지우고 배경을 자연스럽게 채워줍니다. 마치 원래 그 자리에 아무것도 없었던 것처럼 만들어줍니다. 만약 선택한 대상을 지우지 않고 위치를 옮기고 싶다면 손가락으로 드래그해서 다른 위치로 옮길 수 있습니다. 이 기능은 여행지에서 예쁜 풍경을 찍었는데 배경에 낯선 사람들이 많이 찍혔을 때 이 기능으로 깔끔하게 지워서 나만의 사진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기능은 사진 속 글자 복사하고 읽어주기입니다. 사진에 찍힌 글자를 자동으로 인식해서 복사하거나 소리내어 읽어주는 기능입니다. 약 복용 안내, 병원 예약 시간, 중요한 메모 등을 쉽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갤러리 앱을 열고 글자가 있는 사진을 선택해 주세요. 사진이 크게 보이는 상태에서 진행합니다. 화면 아래쪽이나 오른쪽 아래를 보시면 T 모양의 아이콘이 있습니다. 이 버튼을 눌러주세요. 잠시 기다리시면 사진 속의 모든 글자가 인식됩니다. 글자 부분이 선택 가능한 상태로 바뀝니다. 복사하고 싶은 글자 부분을 손가락으로 꾹 길게 눌러주세요. 그러면 그 단어가 선택되면서 양쪽 끝에 파란색 손잡이가 나타납니다. 이 손잡이를 손가락으로 잡아서 위아래 또는 좌우로 드래그하면 선택 범위를 넓히거나 줄일 수 있습니다. 복사하고 싶은 모든 글자가 선택될 때까지 범위를 조절해 주세요. 범위 선택이 끝나면 화면 위에 복사, 전체 선택, 공유 같은 메뉴가 나타납니다. 여기서 복사 버튼을 눌러주세요. 이제 글자가 복사되었습니다. 메모장, 메시지, 캘린더 등 다른 앱을 열고 입력란을
길게 눌러서 붙여넣기를 선택하면 복사한 글자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글자를 읽어주는 기능인데요. 글씨가 나온 사진의 우측 상단을 보시면 눈 모양의 아이콘을 눌러줍니다. 그리고 하단의 오른쪽으로 넘기면 글자 읽어주기가 있는데요. 재생 버튼을 눌러주시면 글자를 읽어줍니다. 우이동 끝자락에서 북한산 100군데로 오르다. 왼쪽으로 빠지면 도선삭이 나타난다. 약 설명서 같이 글씨가 작아서 읽기 힘든 경우에는 사진으로 찍어서 사용하시면 편리합니다. 만약 외국어로 된 글자가 무슨 내용인지 궁금하다면 좌측에 번역을 눌러주시면 한국어로 번역도 가능합니다. 세 번째 기능은 사진 속 궁금한 것 바로 검색하기입니다. 카톡이나 인터넷을 보다가 저 꽃 이름이 뭐지? 저 물건 얼마짜리지? 같은 궁금한 게 생길 때 바로 검색할 수 있는 편리한 기능입니다. 먼저 궁금한 화면이 나오면 홈 버튼을 1초간 꾹 누릅니다. 그러면 하단에 바가 하나 나오는데요. 이때 화면 속 궁금한 곳을 동그라미로 그려주세요. 예를 들어 보고 있던 꽃이나 장소가 궁금하다면 그 모습을 동그라미 그리시고요. 휴대폰 속 앱이 어떤 건지 궁금해도 동그라미 그리셔도 돼요. 대충 동그랗게만 그려주세요. 동그라미를 그리고 손가락을 떼면 자동으로 검색이 시작됩니다. 잠시 기다리시면 화면 아래쪽에 검색 결과가 나타납니다. 이 기능을 사용하려면 인터넷에 연결되어 있어야 합니다. 와이파이나 데이터를 꼭 켜두세요. 검색 결과를 보시고 더 자세한 정보를 원하시면 결과를 눌러서 인터넷 페이지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와 다섯 번째 기능은 음성으로 촬영하기와 손바닥 제스처로 셀카 찍기입니다. 먼저 휴대폰을 켜고 카메라 앱을 열어줍니다. 우측 중간 점 4개를 누르시고 맨 왼쪽 설정 버튼을 눌러줍니다. 그리고 밑으로 쭉 내리시다가 촬영 방법이라는 곳을 눌러줍니다. 다음으로 음성 명령과 손바닥 내밀기를 눌러서 파란색이 되도록 만들어줍니다. 이미 파란색이라면 설정이 완료된 상태입니다. 이제 준비가 끝났으니 실제로 음성 촬영을 사용해 보겠습니다. 카메라 앱을 열어주세요. 화면에 찍고 싶은 대상을 담아줍니다. 준비가 되셨으면 또렷하게 김치, 치즈, 스마일 중 하나를 말씀하시면 됩니다. 이 기능은 가족들과 함께 사진을 찍을 때 휴대폰을 탁자 위에 세워두고 모두 자리를 잡으신 후 스마일이라고 외치면 사진을 편하게 찍을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셀카를 찍을 때 유용한 기능입니다. 카메라 앱을 켜주세요. 화면 오른쪽 아래나 왼쪽 아래를 보시면 카메라 방향을 바꾸는 버튼이 있습니다. 이 버튼을 눌러서 자기 얼굴이 보이는 셀카 모드로 바꿔줍니다. 화면에 본인의 얼굴이 나타나면 한 손의 손바닥을 활짝 펴서 카메라 렌즈 쪽으로 보여주세요. 휴대폰이 손바닥을 인식하면 화면에 3초 카운트다운이 시작됩니다. 3, 2, 1 하고 자동으로 사진이 찍힙니다. 이 시간 동안 손바닥을 내린 후 자세를 잡으시면 됩니다. 여섯 번째 기능은 삐뚤어진 사진 바르게 펴기입니다. 사진을 찍었는데 약간 기울어져 보일 때 수평을 맞춰서 바르게 펴주는 기능입니다. 갤러리에서 편집할 사진을 선택해 주세요. 연필 모양의 편집 버튼을 누르고 반짝이는 버튼인 포토 어시스트를 눌러줍니다. 포토 어시스트를 누르면 생성형 편집이라는 화면이 나옵니다. 여기서 좌우 화살표나 슬라이더로 기울기를 조절할 수 있어요. 오토 버튼을 누르면 AI가 자동으로 딱 맞게 조절해 줍니다. 수평을 맞추다 보면 사진의 가장자리에 빈 공간이 생길 수 있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AI가 자동으로 이 빈 공간을 채워줍니다. 생성 버튼을 눌러주시고 잠시만 기다려 주시면
자동으로 이미지가 생성됩니다. 한 가지 팁으로 너무 많이 돌리면 부자연스러울 수 있습니다. 대부분 3도 이내로만 조절하시면 충분합니다. 결과가 마음에 드시면 저장 버튼을 눌러주세요. 바닷가나 산에서 풍경 사진을 찍었는데 수평선이나 지평선이 약간 기울어진 경우 이 기능으로 곧게 펴주면 훨씬 안정적이고 보기 좋은 사진이 됩니다. 7번째 기능은 그림자나 빛 반사 지워서 글자 선명하게 만들기입니다. 책이나 약봉지를 사진으로 찍었는데 손 그림자가 생기거나 조명이 반사되어 글자가 잘 안 보일 때 선명하게 만들어주는 기능입니다. 갤러리에서 편집할 사진을 선택해 주세요. 연필 모양의 편집 버튼을 누르고 하단 오른쪽 점 4개를 눌러줍니다. 그리고 AI 지우개를 눌러준 다음 그림자 지우기나 빛 반사 지우기를 눌러줍니다. 휴대폰이 자동으로 그림자 부분을 찾아서 밝게 보정해 줍니다. 그림자가 없어지면 완료 버튼을 누르시면 됩니다. 8번째 기능은 사진 속 사람이나 물건 크기를 조절하고 위치 바꾸기입니다. 사진 속 사람이나 물건의 크기를 키우거나 줄이고 위치를 옮겨서 더 보기 좋은 구도로 만들 수 있습니다. 갤러리에서 편집할 사진을 선택해 주세요. 연필 모양의 편집 버튼을 누르고 반짝이는 버튼인 포토 어시스트를 눌러줍니다. 크기나 위치를 바꾸고 싶은 사람이나 물건을 손가락으로 꾹 눌러주세요. 그러면 선택한 대상 주위에 테두리가 나타나고 모서리에 작은 점들이 보입니다. 크기 조절하는 방법은 모서리에 있는 점 중 하나를 손가락으로 꾹 누른 채로 바깥쪽으로 밀면 크기가 커지고 안쪽으로 당기면 크기가 작아집니다. 두 손가락을 사용해서 벌리거나 오므리는 동작으로도 크기를 조절할 수 있습니다. 위치 옮기는 방법은 선택한 대상의 가운데 부분을 손가락으로 꾹 누른 채로 원하는 위치로 드래그해서 옮겨주세요. 손가락을 떼면 그 자리에 고정됩니다. 여러 번 조절해가며 가장 보기 좋은 위치와 크기를 찾아보세요. 마음에 들지 않으면 되돌리기 버튼으로 다시 시도할 수 있습니다. 결과가 마음에 드시면 저장 또는 완료 버튼을 눌러주세요. 자, 어떠세요? 생각보다 어렵지 않죠? 오늘 배운 8가지 기능만 알아도 여러분은 이제 갤럭시 AI 마스터입니다. 특히 사진 속 사람 지우기, 글자 복사하기, 이 2가지는 정말 자주 쓰이니까 꼭 한 번씩 해보세요. 요즘 TV나 뉴스 보시면 AI, 인공지능 얘기 자주 보셨을 텐데요. 챗 GPT, 제미나이 이런 이름들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런데 그거 젊은 사람들이나 쓰는 거지 하고 넘기셨을 거예요. 나이 들어서 새로운 거 배우기는 힘들고 또 뭘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도 막막하고 화면에 영어도 많이 나와서 괜히 손이 안 가는 거죠. 그런데 오늘 이 영상 하나만 끝까지 보시면 생각이 완전히 바뀌실 거예요. 제가 오늘 알려드릴 구글 제미나이는 그런 고민 싹 날려줄 만큼 쉽고 일상생활에 유용한 기능들로 가득한 AI입니다. 오늘은 제가 직접 제미나이를 몇 달 동안 써보면서 유용하다 싶었던 기능들만 쏙쏙 골라서 알려드릴 테니까 영상 보시고 천천히 따라와 주세요.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생활에 도움이 되는 정보 꾸준히 보내드릴게요. 첫 번째로 앱 설치부터 해보겠습니다. 갤럭시 폰을 사용하시는 분들은 플레이 스토어를 열어주시고요. 아이폰을 사용하시는 분들이라면 앱 스토어를 열어주세요. 열어주셨다면 아래 검색을 눌러주세요. 상단 검색창에 제미나이를 검색해 줍니다. 그러면 구글 제미나이 어플이 뜰 텐데요. 오른쪽에 설치 버튼을 눌러주세요. 조금만 기다려 주시면 설치가 완료됩니다. 완료되면 왼쪽에 열기 버튼이 생길 거예요. 이걸 눌러주세요. 그러면 이렇게 앱이 열립니다. 앱을 실행한 후 평소 사용하던 구글 계정으로 로그인 해주세요.
유튜브를 이용 중이시라면 그 계정 그대로 사용하시면 됩니다. 만약 로그인이 안 되신다면 댓글 달아주세요. 빠른 시일 내로 해결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설치와 로그인까지 마쳤으니 본격적으로 구글 제미나이 기본 설정과 꿀팁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자, 먼저 가장 중요한 설정을 해보겠습니다. 바로 핸즈프리 기능인데요. 제미나이를 쓸 때마다 앱을 직접 열 필요 없이 Hey 구글 이렇게 부르기만 하면 바로 사용할 수 있는 기능입니다. 앱 오른쪽 위에 보시면 동그란 프로필 사진 보이시죠? 그걸 눌러주세요. 메뉴가 나오면 아래로 내려서 설정을 눌러주세요. 그러면 제미나이와 핸즈프리로 대화하기 항목이 보이실 거예요. 이걸 눌러주세요. 그리고 아래에 Hey 구글 항목을 한번 눌러서 켜주세요. 그리고 핸즈프리 설정 창이 뜨는데요. 아래 사용 설정을 눌러주세요. 아래로 내려서 동의를 눌러주세요. 그러면 제미나이가 여러분의 목소리를 듣는 창이 뜨는데요. 적혀있는 그대로 읽어주시면 설정이 완료됩니다. 다음으로 잠금 화면 창에서도 제미나이를 부르기만 하면 사용할 수 있도록 설정해 보겠습니다. 설정 창에서 잠금 화면에서 제미나이 사용을 눌러주세요. 잠금 해제하지 않고 제미나이 사용하기를 눌러서 파랗게 켜주세요. 그러면 폰이 잠겨 있어도 Hey 구글 하면 바로 제미나이가 반응합니다. 자, 중요한 설정들은 끝이 났는데요. 마지막으로 제미나이의 목소리도 변경해 보겠습니다. 설정창에서 제미나이의 음성 항목을 눌러주세요. 오른쪽으로 넘기면서 마음에 드는 목소리가 있으시면 선택을 눌러주시면 완료됩니다. 자, 이제 설정은 다 끝났습니다. 그럼 이제 제미나이에게 질문을 해볼까요? 폰 화면이 꺼진 상태에서 Hey 구글 오늘 날씨 어때? 짠! 화면이 켜지면서 제미나이가 날씨를 알려주죠? 이제는 요리하다가, 운전하다가, 심지어 화장실에서도 말만 하면 제미나이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제미나이 설치도 끝났고 기본 사용법도 익히셨으니까 본격적으로 일상에서 정말 유용한 기능들을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꿀팁은 유튜브 영상 요약하기입니다. 유튜브에서 요리 영상 보실 때 이런 적 없으셨나요? 아, 양념장 재료만 알고 싶은데 영상이 30분이나 되네. 어디쯤에서 양념 만들었더라? 다시 찾기 너무 힘든데. 이제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제미나이가 영상을 보고 핵심만 쏙쏙 뽑아주거든요. 먼저 유튜브에서 요약할 영상을 골라주세요. 영상 아래에 공유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러면 공유 항목이 뜨는데요. 오른쪽으로 넘겨서 더보기를 눌러주세요. 눌러서 아래 제미나이를 선택해 주세요. 그리고 동의를 눌러주시고요. 그러면 채팅창에 주소가 적히는데요. 키패드에 엔터 버튼을 2번 눌러서 이제 제미나이에게 물어보면 됩니다. 이 영상에서 달걀만두 재료만 알려줘를 써서 보내기를 눌러주시면 짠! 이렇게 영상에서 재료만 쏙 뽑아서 보여줍니다. 이제 긴 영상을 다시 돌려볼 필요가 없겠죠? 건강정보 영상이나 제품 리뷰 영상, 그리고 뉴스 영상에서 핵심 내용만 보고 싶을 때 아주 유용한 기능입니다. 두 번째 꿀팁은 주변 편의시설 찾기입니다. 갑자기 아플 때 급하게 약국이 어디 있는지, 주변에 문 연 병원이 어디 있는지 찾기가 참 막막하셨죠? 이제 걱정하지 마세요. 제미나이는 우리 동네의 모든 정보를 실시간으로 알려줍니다. Hey 구글 지금 문 연 약국 찾아줘 라고 하면 이렇게 현재 시간 기준으로 영업 중인 약국만 보여줍니다. 마음에 드는 약국을 찾았으면 이동해야겠죠? 말로 하거나 채팅을 쳐서 물어볼게요. 저기까지 버스로 어떻게 가? 라고 물어보면 버스 노선과 번호, 몇 정거장인지, 걸리는 시간, 도보 경로까지 싹 알려줍니다. 세 번째 꿀팁은 그림 그리기입니다. 요즘 AI 기능이 발달하면서 현실감 있는 사진이나 그림을 만들 수 있거든요. 내가 상상하는 그림을 말이나 채팅으로 써주세요. 컴퓨터 하는 강아지를 그려줘
하면 이렇게 바로 그림을 그려줍니다. 정말 신기하죠? 그림을 꾹 눌러서 저장을 누르면 사진첩에 저장됩니다. 네 번째 꿀팁은 문자 대신 써주기입니다. 손주에게 용돈 보내면서 안부 문자 하려는데 막상 쓰려고 하니까 어떤 내용을 써야 할까 고민되시죠? 그럴 때는 제미나이에게 맡겨보세요. 질문창에 손주한테 용돈 보낼 때 같이 보낼 문자 써줘. 따뜻하고 짧게 라고 적어주시면 짠! 그러면 이렇게 문장을 만들어줍니다. 마음에 들면 복사해서 카톡으로 바로 보내시고 마음에 들지 않으면 좀 더 짧게 해줘 또는 이모티콘 넣어줘 이렇게 수정도 가능하니까 유용하게 사용해보세요. 다음은 사진을 표로 변환하기입니다. 동창회 회비를 수첩에 적어놨는데 나중에 정리하려니 복잡했던 적, 마트에서 받은 영수증들이 쌓여 있는데 가계부에 옮기기 힘든 적 다들 한 번쯤 있으시죠? 그럴 때는 이 기능을 써보세요. 우선 제미나이를 켜주시고요. 하단에 플러스 버튼을 눌러주세요. 카메라로 표를 만들 수첩을 찍어주거나 찍어둔 사진을 갤러리를 눌러 선택해주세요. 그 다음 제미나이에게 표로 정리해줘 하면 이렇게 날짜, 항목, 금액별로 표를 만들어서 정리해줍니다. 이 표를 그냥 보기만 하는 게 아니라 실제 엑셀 파일로도 저장할 수 있는데요. 이 표를 구글 시트로 저장해줘 하면 구글 드라이브에 자동으로 저장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정말 유용한 기능, 딥 리서치 기능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딥 리서치가 뭐냐면요. 쉽게 말하면 내가 원하는 정보들이 여러 사이트에 다양하게 올라와 있는데 그 정보를 모아서 한 번에 정리해주는 기능인데요. 예를 들어 국민연금 수령액을 나이별로 비교하고 싶은데 정보가 여기저기 흩어져 있을 때 또는 제주도 여행 계획을 짜야 하는데 교통편, 숙소, 맛집 정보를 따로따로 찾아야 할 때 이런 복잡한 조사를 제미나이가 한 번에 해결해 줍니다. 예시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국민연금 수령 나이별로 금액을 비교해줘. 이렇게 물어보면 한눈에 보기 편하게 정리를 해줍니다. 또 예시로 여행 계획을 짜보겠습니다. 제주도 3박 4일 여행 계획 짜줘. 70대 부부 무릎이 안 좋아서 너무 많이 걷기는 힘들어 라고 해주시면 이렇게 맞춤 계획을 작성해 줍니다. 계획이 마음에 들면 추가 질문으로 더 구체화할 수 있는데요. 협재 해수욕장 근처 휠체어 렌탈이 있어? 라고 물어보시면 이렇게 협재 해수욕장 바로 인근에서 휠체어를 대여할 수 있는 곳들을 쭉 나열해 줍니다. 참 유용하죠? 여러분, 구글 제미나이 잘 쓰고 계시죠? 지난 영상에서 제미나이 사용법을 알려드렸듯이 요즘 안 쓰면 손해인 무료 AI인데요. 그런데 이런 유용한 제미나이에게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최근 제미나이가 내 의지와는 상관없이 제3자에게 마음대로 문자를 보낸다거나 회사 상사 욕을 했더니 상사에게 전화를 걸어버리는 일처럼 제미나이 스스로 판단하고 행동해서 우리를 당황스럽게 만들고 있는데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제미나이의 장점은 그대로 활용하지만 불필요한 위험은 싹 걷어내는 제미나이 필수 세팅 3가지를 알려드릴게요.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생활에 도움이 되는 정보 꾸준히 보내드릴게요. 제미나이는 생성형 AI로 챗GPT, 클로드 같은 타사 AI들과 같은 종류입니다. 이 친구들의 특징은 바로 맥락을 파악한다는 건데요. 예를 들어 여러분이 오늘 퇴근하고 뭐 먹지? 라고 물어보면 제미나이는 단순히 대답으로 끝나지 않고 근처 식당을 찾아드릴까요? 오늘은 추우니 따뜻한 국물 어떠세요? 등 이렇게 한 발 더 나아가서 행동을 제안합니다. 평소에는 매우 유용한 기능이지만 전화나 문자 같은 민감한 기능까지 건드려서 문제가 생기기도 하는데요. 나는 동의한 적이 없는데요? 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혹시 제미나이를 처음 설치할 때 다음 버튼만 계속 누르지는 않으셨나요? 그때 나도 모르게 동의했던 내용 속에 관련 설명들을 그냥 지나치셨을 텐데요. 그렇다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제미나이의 돌발 행동을 막는 방법 바로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방법은 바로 전화, 문자 연결 해제하기입니다.
전화나 문자처럼 제미나이에 연결되어 있는 개인정보를 해제해서 제미나이의 독단적인 돌발 행동을 막을 수 있습니다. 먼저 제미나이를 열어주세요. 화면 오른쪽 상단에 프로필을 눌러주세요. 클릭 후 메뉴에 보면 연결된 앱이라고 있습니다. 이걸 눌러주세요. 아래로 내려가 보면 이렇게 왓츠앱, 메시지, 전화 3개가 다 활성화되어 있을 텐데요. 3가지 모두 눌러서 꺼주겠습니다. 그래야 제미나이가 마음대로 전화나 문자를 하는 권한 자체를 막을 수 있습니다. 중요한 설정은 끝났는데요. 혹시 아직도 불안하시다면 위로 올려서 삼성 노트, 캘린더 같은 것도 꺼주세요. 제미나이가 개인 일정이나 메모까지 볼 필요는 없으니까요. 만약 일정을 관리할 때 제미나이를 사용하신다면 그대로 켜두셔야 합니다. 제미나이의 돌발 행동 막기 두 번째는 맥락 파악 해제하기입니다. 제미나이를 사용할 때 문제가 하나 더 있는데요. 혹시 제미나이와 나눴던 대화가 다 기록되는 거 알고 계셨나요? 오늘 뭐 먹지, 전화 걸기 귀찮아 등 제미나이와 나눈 대화들이 최소 3개월에서 최대 3년 동안 구글 서버에 저장되는데요. 그래서 제미나이가 과거 대화 맥락이나 습관들을 기억하고 이 사람이 이런 고민이 있구나 하면서 바로 알아차리고 행동할 수 있는 거죠. 제미나이가 맥락을 파악해서 행동을 제안하는 AI인데 이 기능을 꺼버리면 오히려 안 좋아지는 건 아닌가 생각이 드실 텐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사용에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제미나이는 우리와 대화를 나눈 데이터를 바탕으로 대화 스타일, 선호도를 파악하고 나에게 더 잘 맞는 답변을 하게끔 학습시키는데요. 하지만 이 기능이 돌발 행동을 유발하는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만약 편향되고 잘못된 정보를 기억하는 경우에는 새로운 채팅방에서도 그 나쁜 습관을 그대로 유지한 채 답변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만약 이 기능을 꺼주면 제미나이가 나에 대한 선입견을 버리고 매번 아무런 편견 없는 깨끗한 상태에서 질문에만 집중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럼 이 기능을 한번 꺼보겠습니다. 화면 오른쪽 상단에 프로필을 눌러 들어가 주세요. 그러면 상단에 제미나이 앱 활동 메뉴가 있는데요. 클릭해 주세요. 이게 대부분 사용으로 돼 있을 텐데요. 아래에 사용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러면 사용 중지와 사용 중지 및 활동 삭제가 나올 텐데요. 두 개의 차이점을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 사용 중지는 앞으로의 대화는 저장하지 않지만 기존의 대화 기록은 유지되어 예전 대화를 다시 볼 수 있습니다. 사용 중지 및 활동 삭제는 앞으로의 저장도 막고 과거의 기록까지 한꺼번에 삭제하는 옵션입니다. 기존 대화 내용은 유지하고 싶으시면 사용 중지를 눌러주세요. 확인을 누르시면 활동이 삭제되지 않았습니다 라는 문구가 뜨는데요. 확인을 누르시면 앞으로의 대화 내용은 저장되지 않습니다. 기존 대화까지 모두 지우고 싶다면 옆에 활동 삭제를 눌러주시면 됩니다. 추가로 여러분들이 남기신 대화는 일정 시간이 지나면 사라지는데요. 사라지는 시간을 설정해 보겠습니다. 파란색 버튼 아래에 보시면 휴지통 모양 오른쪽에 있는 화살표를 눌러보세요. 내 대화를 몇 개월 동안 보관할 것인지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3개월, 18개월, 36개월, 총 3개의 옵션이 있으니까 원하는 주기로 선택해 주세요. 세 번째는 구글 설정입니다. 구글 같은 경우는 대부분 연락처나 문자 권한이 다 기본으로 허용되어 있어서 문제가 생길 수 있는데요. 바로 권한을 해제해 보겠습니다. 기본 구글 앱을 들어가 주세요. 오른쪽 프로필 버튼을 눌러주세요. 누르면 설정이 있는데요. 이걸 눌러주세요. 그러면 구글 어시스턴트가 보이는데요. 이걸 눌러주세요. 밑에 보시면 잠금 화면 밑에 화면이 잠겨 있을 때 어시스턴트 사용으로 돼 있는 분들 있으실 텐데요. 이것도 눌러서 활성화되어 있는 걸 꺼주세요. 이렇게 간단한 설정만으로도 제미나이의 어이없는 실수들을 막을 수 있습니다. AI 제미나이가 단순한 채팅 작성을 넘어 실제로 행동까지 실행하는 AI 에이전트 시대로 진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크고 작은 돌발 상황이 생기고 있는데요.
최근 뉴스에서는 한 제미나이 사용자가 SNS에서 중국 미립국에 대한 가상 시나리오를 제미나이와 대화하던 중에 미립국 선언문이 지인에게 발송됐다는 글을 올렸습니다. 게시물에 따르면 AI가 생성한 글이 지인에게 마음대로 발송됐다고 하는데요. 두 번째 케이스입니다. 어떤 분이 힘든 하루를 보내고 제미나이한테 하소연을 했다고 하는데요. 오늘 상사 때문에 진짜 너무 힘들었어. 열받아. 그랬더니 제미나이 대답이 소름 끼쳤다는데요. 마음대로 상사에게 문자를 보내준다는 거였죠. 여러분, 만약 이게 실제로 전송까지 됐으면 어땠을까요? 그 외에도 고객센터에 전화를 걸지 고민 중이라 했는데 마음대로 전화를 건다거나 아침에 몇 시에 일어나는 게 좋을지 물어봤더니 알람 시간을 마음대로 정해서 설정하는 등 우리의 의지와는 상관없는 일들을 혼자 생각하고 실행해버립니다. 하지만 이제 걱정하지 마세요. 오늘 알려드린 설정법만 잘 따라 하셨다면 제미나이의 이런 행동들을 막을 수 있겠죠?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주변 가족과 친구들에게 이 영상을 공유해주세요. 잘 들었습니다 댓글 한마디가 저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